한국 사람들은 걱정을 하잖아요. 나도 걱정하고 자식도 걱정하고 부모도 걱정하고 나라도 걱정하고 걱정. 저도 이 유행을 좀 따라하고 싶은데 못하겠습니다. 걱정할 게 너무 없어. 다른 한국인과 다르다는 박탈감이 좀 있네요. 5월 6월도 좋고 심지어 20%까지 점프했다. 향후 6개월 12개월 동안에 대단히 좋다라는 거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걱정을 못하겠네요.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가왕국입니다. 할툰이 이제 학습 채널이 되었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계절성 영상을 해야겠죠. 7월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6월 29일 날 찍었습니다. 비트코인 7월 계절성은 어떤가? 7월은 보통 주식도 좋고 코인도 꽤 괜찮습니다. 2015년부터 비트코인은 7월에 7번 올랐고 3번 떨어졌는데요. 3번 떨어졌을 때도 사실 비트코인 치고는 많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겨우 7%, 6%, 4% 이랬는데 근데 보시면은 꽤 많이 오른 해들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후부터는 코인도 미국 주식과 상관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좀 이따 보시겠지만 미국 주식도 7월에 대단히 좋습니다. 6월은 어땠는가? 6월은요 최근 10년 동안에 정확히 반반이었습니다. 5번 오르고 5번 떨어졌는데요. 근데 최근에는 사실 조금 별로였습니다. 2018년부터는 2번 오르고 5번 떨어졌는데 2025년은 딱 그 10년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월에 꽤 많은 일이 있었죠. 전쟁도 좀 있었고 끝나기도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해가지고 결국 횡보로 마무리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6월 흐름이 좀 지그재그였는데 근데 올해 6월도 비슷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주식은 6월에 원래 좀 별로인데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전쟁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미친 듯이 거의 매일 올랐습니다. 희한하게 전쟁이 끝나니까 오히려 좀 꺾이더라고요. 역시 한국 주식은 신비로운 곳이야. 아무튼 2697에서 3055까지 엄청 올랐습니다. 350포인트가 올랐으니까 어떻게 된 거야? 그래도 한 10몇 프로 올랐다라는 거네요. 한 달 만에. 와우. 네, 역시 중동은 뛰어봤자 벼룩이었다라는 거를 이제 믿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특이하게 전쟁 후에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은요 전쟁 후에 오히려 많이 올랐거든요. 이게 원래 정상인데, 그죠? 이게 정상인데 아무튼 미국도 5911에서 6173까지 260포인트 올랐으니까 그래도 한 5%는 좀 덜 오른 것 같네요. 아무튼 한국보다 좀 덜 올랐습니다. 이게 진짜 이머징 강세 미국 약세, 특히 한국 강세 미국 약세, 이게 지금 연초부터 매월 되풀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 정말 강합니다. 근데 이게 하반기에는 또 반대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둘 다 투자하는 것이 속 시원하고 좋으실 겁니다. 네, 무역도 4월 9일 무역 그날 그 후부터 계속 잘 오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이 5월, 6월 연속으로 올랐잖아요. 일반적으로 5월, 6월이 미국 주식이 엄청 좋은 달은 아닌데 그래도 불구하고 2번 연속으로 5월, 6월 올랐다라는 거, 이런 거는 1988년부터 16번 정도 있었는데요. 근데 그 중에 15번은 하반기에 추가 수익이 났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평균 수익률은 한 8, 9% 정도. 그러니까 하반기에 미국 시장이 추가로 8, 9% 정도 오르는 거는 굉장히 노멀이다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오를 확률이 대단히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2달 내에 미국 주식이 20% 오르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요번이 6번째 사례라고 하고요. 그 전에 5번째 사례를 보면은 그 후에 한 달, 석 달, 6개월, 1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2달 만에 20% 폭발하면요, 향후 12개월 동안에 평균 수익률이 자그만치 30% 나온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뭔가 계속 걱정을 하잖아요. 나도 걱정하고 자식도 걱정하고 부모도 걱정하고 나라도 걱정하고 걱정하고 싶은데 저도 이 유행을 좀 따라하고 싶은데 못하겠습니다. 걱정할 게 너무 없어. 어떡하지? 그래도 남들이랑 같이 어울리면 걱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못하겠습니다. 네, 그렇네요. 다른 한국인과 다르다는 박탈감이 좀 있네요, 확실히. 네, 아무튼 5월, 6월도 좋고 심지어 20%까지 점프했다. 그거는 향후 6개월, 12개월 동안에 대단히 좋다라는 거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진짜 걱정을 못하겠네요. 미국 주식. 미국은 7월에 보통은 어떤가 보면요, 요 검은색이 대통령 1년차 S&P 500의 수익률인데 보시면은 7월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 대통령 1년차가
아니고 그냥 평균 20년을 봐도요. 이런 식으로 7월에 계속 올라가는 게 보통 흐름입니다. 평균 수익이 2.5%, 승률이 자그마치 80%. 이제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최근 20년 동안에 16번 올랐고 4번만 떨어졌다는 걸 볼 수 있고, 놀랍게도 최근 10년 동안에 S&P 500은 연속으로 7월에 올랐습니다. 이제 그 말은 올해 7월에도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동에서 그 쓸데없는 이벤트 하나 끝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확률이 오히려 더 높아졌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란과의 전쟁이 이건 필요 없고, 이란 전쟁 없잖아 지금. 거의 끝났잖아요. 그죠? 이 7월 계절성을 뒤집을 수 있는 사례가 있을까? 제가 보기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7월이 언제야? 7월이 이때잖아요. 보시면은 대통령 1년차가 빨간 선이거든요. 근데 7월에 엄청 많이 오른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 1년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7월에 강하다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최근 20년 동안에 나스닥이 자그마치 17번 오르고 3번만 떨어지고 평균 수익이 3.5%나 됩니다. 얘는요, 더 특이한 게 2008년부터 2023년까지 16번 연속으로 7월에 오르다가 작년에만 조금 떨어졌어요. 정말 어메이징합니다. 보시다시피 한 번, 두 번, 3번만 나스닥이 손실이 있었어요. 7월에 S&P 500 나스닥 엄청 강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나스닥이 7월에 초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단 2019년부터 빅테크 집중도도 좀 급등을 했고요. 얘네들은 원래 계절을 좀 덜 타요. 5월, 10월에도 빅테크는 상대적으로 좀 강한 편이죠. 네, 근데 실적 시즌이 있는데 7월 중순 말 이때부터 2분기 실적 발표가 나는데 그거를 이제 기대하면서 그 전에 2, 3주 전부터 꽤 오릅니다. 그래서 6월부터 이제 빅테크 주식이 이제 많이 오르거든요. 근데 빅테크 비중이 지금 나스닥에서 커졌어. 네, 그래서 6월부터 오르기 시작하고, 이제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실적 발표 직전 직후 2, 3주간에 상승한 경우가 다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요즘 빅테크가 잘 나가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도 많이 나오는 편이잖아요. 와, 더 벌었어. 와, 더 벌었어.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6월에 리밸런싱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윈도우 드레싱, 한마디로 좀 재수없는 주식들을 6월에 팔아치우고 내 포트폴리오 깨끗하지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한 다음에 7월에 다시 이제 하반기 매수에 들어가는 경우가 좀 많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 실현적 예언. 그러니까 저 같은 인간이 나와가지고 7월은 좋대 하니까 와, 7월이 좋은가 봐 해가지고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퀀트 투자자들도 7월에는 보니까 최근 20년 동안에 17번 올랐네. 그럼 7월에 나스닥 베팅을 하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이 흘러와가지고 7월에 강세가 지속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 거죠. 자, 한국 주식도 꽤 괜찮은데요. 최근 20년 동안에 15번 올랐고 5번 떨어졌습니다. 제가 직장인일 때는 보통 7월에 휴가를 많이 갔는데 맨날 갈 때마다 오르더라고요, 한국 주식이. 네, 그리고 어느 정도는 미국 주식을 따를 수밖에 없겠죠, 한국 주식도.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강력한 모멘텀이 있잖아요. 상반기 한국 주식 엄청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재정 정책도 있고 몇시 좀 푸신다고 하니까 올해 7월까지는 그래도 계속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0년 평균을 보면은 코스피는 이렇게 7월 내내 오르는 것이 원래 보통입니다. 미국 장기채도 5월에서 8월에 강세거든요. 사실 8월에는 주식시장이 보통 약한데 미국 장기채는 좀 강한 편입니다. 7월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근데 큰 손실이 발생한 적도 이제 별로 없습니다. 여기 손실이 있었던 적은 있었는데 뭐 데미지가 엄청 큰 적은 없었고요. 최근 11년 동안에 5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요 두 달 구간에는 연속으로 수익이 났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채권이 좀 못마땅하긴 하지만 자산 배분으로 그래도 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뭐 사실 금이나 주식이나 이런 거 사는 거 좋아하거든요. 코인 사는 것도 좋아하고 채권은 늘 가져가야 돼.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가져가고는 있습니다. 금은요 5월 6월에 원래 좀 별로이고 7월부터 다시 오르는 경우가 좀 많아요. 실제로 올해 5월 6월에 좀 횡보를 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엄청 올랐잖아요, 금이. 그리고 5월 6월 횡보 계절성대로 따라가고 있는데 이제 3분기에 금이 원래 전통적으로 좀 강합니다. 인도 친구들이 추수 시즌 그리고 단테라스, 디왈리 이제 요럴 때를 대비해 가지고 가을에 금을 많이 산다는 설이 있어요. 요게 이제 주로 이제 10월에 있는 이제 행사들이거든요. 이제 디왈리가 제가 알기로는
뭐 인도의 추석 비슷한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얘네들이 추수 시즌 그리고 10월 이 휴일을 대비해가지고 금을 많이 산다라는 그 설이 있어요. 이제 특히 단테라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금이나 은 같은 거 사가지고 나눠주면서 야 파티요 뭐 하는 때래요 원래. 이런 게 요또 그레이 실버 볼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최근 20년 동안 13번 올랐고 7번 떨어졌네요. 7월에 그죠? 주식보다는 좋지 않지만 뭐 그래도 not bad 정도는 됩니다. 은도 제가 최근에 가장 좋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추가를 했는데 보통 은도 4월, 6월에는 좀 별로이고 7월부터 다시 오르는 경우가 좀 이제 많았고요. 얘도 실제로 5월, 6월에 좀 횡보를 했습니다. 아니다. 6월은 올랐네 생각해보니까. 6월은 좀 올랐네요. 은의 계절성이 금과 대체적으로 좀 비슷한 편입니다. 근데 변동성이 더 크죠. 이제 금이 비트코인, 은이 알트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월에도 보면은 수익률이 65% 똑같은데 평균 수익률이 은이 3.35%, 금은 1.33% 그리고 변동성이 아무래도 은보다는 조금 더 작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6월의 탑픽은 뭐였냐면은 제가 롱은 엠젠이었고 숏은 이더리움이라고 했거든요. 실제로 이더리움은 그 6월에 꽤 많이 빠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알트코인이 6월에 되게 안 좋거든요. 비트코인도 싹 좋진 않은데 완전 나쁠 정도는 아닌데 이제 알트코인은 보통 6월에 거의 다 안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엠젠 같은 경우도 얘는 근데 오르진 못하고 살짝 떨어졌거든요. 살짝 떨어졌고 얘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계절성이 그래서 얼추 또 맞았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엠젠이 안 오른 건 좀 아쉽지만 7월에는 탑픽을 가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워낙 좋은 자산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대충 엔비디아라고 가볼까 했습니다. 그냥 제 마음이죠, 뭐 그죠? 왜냐면은 뭐 제가 최근에 엔비디아 전기도 읽었고 뭐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특히 엔비디아는 8월 말까지 강세를 보인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8월에 좋은 주식이나 그 주가 지수를 찾기가 좀 어려운데 엔비디아는 8월까지도 좀 강합니다. 물론 지수로 말하면 나스닥이 짱이죠. 최근 20년 동안에 17번 오르고 심지어 자그마치 16년 연속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수는 나스닥이 짱이고 주식 중에서는 토픽이 많긴 한데 그냥 엔비디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약 11월 4월인데도 불구하고 7월 하반기 첫 달은 거의 모든 자산이 상승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분기 첫 달 1, 4, 7, 10이 대체로 좋은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물린 자산이 있다라고 하면은 7월에 거의 모든 자산이 오르기 때문에 그때 좀 털고 나가고 8, 9월을 쉬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8, 9월에 좋은 자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주식은 나스닥 초강세, 7월에 잘 나간 종목은 매우 많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비트코인, 한국 주식, 채권, 금은까지 보통 7월에 다 양호하고요. 빅테크들이 어닝 전 6월부터 좀 강세를 보이고 어닝 전후 2, 3주에 좀 강하다고 합니다. 물론 올해 어닝 이거밖에 안 나와서 빽 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엔 그래도 빅테크가 계속 강하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나온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영상이었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싫어요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